포승줄과 수갑을 채워 보내라. 오늘 조지호, 김봉식 등 전직 경찰 수뇌부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방첩사 장교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상계엄 당일 국군 방첩사령부 소속 수사관 49명이 국회로 출동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었던 신모 소령이 법정에 나와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국회로 가던 차 안에서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김대우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이 그룹 통화로 간부 8명에게 현장 병력과 경찰로부터 신병을 인계받아 포승줄과 수갑을 채워 신병을 보내라고 명령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3명 검거에 집중하라는 지시가 앞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출동할 때 받았던 장비도 설명했는데 뒤로 매는 가방 안에 방검복과 수갑, 포승줄, 장갑, 3단봉이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김 전 단장이 출동팀을 체포조라고 불렀느냐는 검찰 질문에는 마지막에 체포조 출동해라고 했다고 답했습니다. 법정에서는 그룹 통화가 끝난 뒤 팀장급 이상 카카오톡방에 올라온 지시 내용도 공개됐습니다. 기존 부여된 구금 인원 전면 취소, 모든 팀은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중 보시는 팀 먼저 체포해서 구금시설 수방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최근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대우 전 단장은 계엄 당일 여전 사령관이 14명의 명단을 부르면서 수방사 지하 비원 벙커에 구금하라고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명단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준 거라는 말을 들었다고도 했습니다. 방첩사는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제한돼 있고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가 아니면 수사권도 없습니다. 계엄 당일 체포조 활동의 불법성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계엄의 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군에게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는 수사와 재판을 통해 어느 정도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들 또 국민의힘 의원들 중 계엄에 동조한 사람이 있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특검이 시작되면 한덕수 전 총리부터 국민의힘으로까지 광폭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헬기를 타고 온 계엄군들은 곧바로 이곳 국회로 들어갔습니다. 내란 사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장면으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군사령관들로 이어지는 내란 사태 지휘라에는 현재 재판을 받고 있지만 아직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선 계엄의 밤 대통령실을 모인 국무위원들의 역할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계엄에 반대했다고 했지만 저도 역시 걱정하고 반대했습니다. 경찰은 대통령실 CCTV에서 의심스러운 대목을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지침이 담긴 쪽지를 그 자리에서 펴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옆에서 누군가가 저한테 그 참고 자료라고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 전 총리와 함께 피의자로 입건돼 출국이 금지됐습니다. 소방청장의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도 수사 대상입니다. 제가 대통령실에서 종이 쪽지 몇 개를 좀 멀리서 이렇게 본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지 중에는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현재 경찰과 검찰이 수사 중이지만 특검이 출범하면 국무위원들 사건을 넘겨받게 됩니다. 수사는 정치권으로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국민의힘을 겨냥했습니다. 입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행동을 무력으로만 했냐? 저는 국민의힘이 거기에 누군가 동조했다고 생각해요. 국민의힘 의원 90명 가까이가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꼬집은 겁니다. 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이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에게 전화를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일단 두 사람은 통화와 계엄 해제 표결과는 관련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회에 진입이 어렵고 여러 애로를 굉장히 많이 겪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당사로 모이시라. 특검이 시작되면 그날 밤 국회의 움직임도 보다 명확히 드러날 수 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오늘 열렸던 재판 소식입니다. 오늘도 내란 사건 재판이 열렸습니다. 내란 사건 재판. 네. 오늘은 그 중에서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 대한 재판이 열립니다. 자, 오늘 재판에서는 충격적인 증언 하나가 나옵니다.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이분을 포승줄에 수갑까지 채워서 체포해와라.
이런 명령을 받았다고 현직 방첩사 소령이 법정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현재 이와 관련된 증언이 2건이 나와 있죠. 경찰 쪽에서도 똑같은 증언이 나와 있습니다. 이재명 잡으러 가야 된다. 그래서 길을 안내해줘라. 그래서 실제로 경찰력이 일부 투입이 되기도 하죠. 같은 진술이 각각 다른 사람, 한 사람은 경찰, 한 사람은 군인, 이를 통해서 지난주와 이번 주에 하나씩 나오게 됩니다. 이재명 포승줄에 수갑까지 채워서 잡아오라. 이 방첩사 소령이 당시 이 명령을 도저히 수행할 수 없었대요. 도대체 무슨 혐의로 잡아오라는 거야? 영장은 있어? 그냥 무작정 잡아오라고? 포승줄에 수갑까지 채워가지고? 야, 아무래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사람 가다가 그냥 멈춰 서버렸대요. 아마 이 소령은 어제, 오늘 마음이 편안했을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잡으러 갔었다면, 예, 아찔합니다. 그죠? 어찌 보면 이 방첩사 소령한테도 엄청난 행운이었을런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행운을 얻은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잡으러 갔다면 이 사람이 얘도 이제 사형이지 뭐. 자, 오늘 이 얘기를 세 번째 주제로 준비해 봤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지금은 대통령이죠. 당시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였습니다. 이재명을 잡으러 다니는, 이재명을 잡아오라고 명령을 받은 이재명 체포조가 있었다는 얘기, 이거는 지난주에도 나왔습니다. 이게 증언이 나왔어요. 지난주에는 경찰의 입을 통해서 나오죠. 자, 그때 내용을 보면 그랬습니다. 이재명 체포조 이거 만들라는데 어떡할까요? 라고 경찰청장 조지호한테 보고가 됐고, 조지호가 승인을 했기 때문에 체포조가 운용이 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체포조 지시를 받았지만 실제로 체포조를 실제로 가동하진 않았대요. 우왕좌왕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걸 왜 해야 돼? 자기들끼리도 설왕설래했을 겁니다. 들리는 바에 따르면 첫 지시를 받은 사람이 아무래도 부담스러워서 저 이거 못하겠습니다라고 도망갔대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할 사람이 정해지지 않는 바람에 결국 시간이 늦어진 거고, 예, 조지호 경찰청장이 승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이 안 된 거랍니다. 진짜 천만다행이죠. 그런데 이와 별개로 국가수사본부에서 영등포 경찰서로 바로 내려간 게 있어요. 여기서는 실제로 체포조가 운용이 되죠. 이른바 길잡이, 체포조, 현직 군인들로 구성된 방첩사 체포조의 길 안내를 해줄 길잡이 명목의 경찰력이 실제로 동원이 됐다. 요게 지난 재판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법정에서 증언을 하려다가 중단된 사람이 있죠. 바로 방첩사령부의 신동걸 소령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이재명 체포조 팀장이었던 사람이야. 경찰에서 뭘 했다. 필요 없고 팀장 있지. 팀장 나와봐. 니 진짜 그렇게 지시 받았어? 니 진짜 이재명 체포조 맞아? 네, 신동걸 소령이 뭐라고 오늘 얘기하느냐? 맞습니다. 신동걸 소령은 지난주에 원래 증언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 변호인들이 자꾸 깐족되는 바람에 그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를 했대요. 그래서 증언이 다 청취가 안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진행이 된 거예요. 자, 여기서 방첩사 장교가 뭐라고 가느냐? 포승줄과 수갑을 준비해서 이재명을 잡으러 가라라고 했다 이거야. 그리고 그 장비들을 나누어 가졌다. 이재명과 한동훈, 그리고 또 누구까지, 우원식까지 잡아오라고 그랬다. 각각 세 팀의 지시가 내려갔고, 그런데 상황이 여의치 않는 바람에
원래는 16명, 20명 이렇게 잡아들여야 되는데 나머지 다 포기. 누구만?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요 3명만 잡으러 가라. 요렇게 지시가 바뀌었다. 그런 얘기들이 오늘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들었던 얘기, 그 얘기의 최초 출처가 어디냐면 바로 이 신동걸 소령이었던 겁니다. 신동걸 소령 오늘 법정에 나와가지고 그동안 자기가 마음에 담아왔던 그 많은 얘기들을 다 풀어놓습니다. 정확한 거는 이거죠. 당시에 군사작전이 실제로 시행됐으며 그 군사작전의 목표가 이재명 죽이기였다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도 오늘 진술에 나옵니다. 국회로 막 이동을 하고 있는데 김대우 그 방첩사 수사단장이 출동하고 있는 대원들한테 그룹콜을 했다 이거야. 그룹콜을 해가지고 뭐라고 지시를 한다? 자,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등 3명 검거에 집중해라. 그리고 만약에 신병을 확보하면은 수방사로 인계해라. 경찰하고 소통을 해라. 수방사, 707 특임대 등 현장 병력과 경찰을 통해서 신병을 확보해라.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구체적인 지침까지 내려간 거죠. 이재명 체포조가 실제로 운영이 됐고 그들이 어떻게 활동하라는 구체적 지침까지 내려집니다. 작전 내용이 구체적으로 하달됐을 뿐만 아니라 상황이 변화하니까 그에 따라 작전 내용이 변화했죠. 지휘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접부대나 기타 응원 세력과 함께 협조하에 작전을 진행하도록 진행했고 작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라. 후속 조치까지 지시가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내려갑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 그런다? 정규 작전이라 그런 거죠. 즉, 군 병력을 통해서 이재명을 체포하려고 했던 그런 작전이 실제로 시행됐다는 것이 여기서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 얘기를 누가 했다고? 신동걸 소령이라는 사람이 한 겁니다. 신동걸 소령은 뭐 하는 사람? 예. 방첩사 현역 소령입니다. 이제 증거 다 나왔어. 이제 윤석열이가 뭐라고 헛소리를 하든 김용현이 뭐라고 헛소리를 하든 빼박 증거가 나와 있는 겁니다. 지기현이가 이걸 들었으니까 분명히 지도 느끼는 바가 있겠죠. 하지만 지기현이가 앞으로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기현 얘는 예. 제가 이게 확실히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긴장이 풀어졌나 봐요. 그동안 아프던 게 안 아프던 게 지금 싹 다 몰려옵니다. 목도 막 아파요. 자, 제가 이 방송을 좀 더 끌어야 되는데, 네. 자, 이제 윤석열이 거짓말을 더 이상 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아무도 피해를 입지 않았다. 아니요. 모두가 피해를 입을 뻔했죠. 이 신동걸 소령은요, 그런 지시를 받았는데, 지시를 받고 이행을 하려고 당시 이재명 대표가 사는 자택까지 가려고 했었답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니더래. 혐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작정 가서 잡아오라고 계엄 선포하자마자 뭐지? 예, 그 순간에 이 사람은 야, 우리 가지 말자 라고 해서 중간에 주저앉는 것을 선택합니다. 신동걸 소령은 이것이 아마 신의 한 수가 될 거라고 그때는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신의 한 수였죠. 그래서 신동걸은 다행스럽게도 역적이 되는 건 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시 그 내란의 밤에 일어났던 일, 자신이 받은 지시에 대해서 낱낱이 고함으로써 오히려 자신이 살아나갈 길을 찾아낸 것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 지기현이가 이거를 어떻게 판단 내릴지 참 그러네요. 룸 판사 지기현, 이놈이
무엇을 할지 솔직히 겁납니다. 사건을 빨리 들이 재판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조희대를 날려야 돼요. 조희대를 날리려면은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법관의 정년을 조정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3대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최혜병 특검법. 자, 박주민이 주목하는 지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뭐 내란 특검법은 다 아시는 것처럼 현재 내란 행위에 대해서 수사기관들이 막 흩어져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지금 수사가 진행이 안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에부터 저희들이 특검을 통해서 수사 미진했던 부분도 하고 특히 공소유지. 네. 지기현 판사나 이런 사람들이 마음대로 못하게 하려면 공소를 유지하는 검사가 또 잘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역할을 좀 맡길 수 있는 특검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김건희 특검법은 그동안 저희들이 주장했던 것들이 좀 망라되어 있는 특검입니다. 명태균, 건진, 뭐 양평고속도로 이런 거 다 들어가 있으니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네. 저렇게 특검법 중에 어떤 특정인 이름으로 특검법이 이렇게 만들어진 게 이 사례가 있었나?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참 많은 문제를 일으킨 것 같아요. 진짜 많아요. 사건이 지금 뭐 명태균 관련된 것도 있고요. 뇌물도 있고요. 네. 또 자리를 정탁한 맞아요. 것도 있고요. 건지는 뭐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또 많은 것들이 있을 거로 생각하잖아요. 그럼요. 네. 주가 조작도 있고요. 특검은 주 기자가 전문인데 제가 기사 써가지고 특검 많이 갔는데요. 이번 특검도 제가 잘 보고 있다. 잘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최혜병 특검법은 아시다시피 우리 최혜병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그리고 네. 최혜병 사망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억울한 누명을 쓴 박정훈 대령 관련된 사건을 네. 하는데 저 부분도 상당히 오랫동안 저희들이 주장해 왔던 건데 계속 막혀왔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 부분도 저는 좀 많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VIP 경로설 경로설. 이제 진실이 밝혀지리라고 봅니다. 상당 기간 이제 특검의 시간이 될 겁니다. 특별히 내란 특검. 내란을 저질렀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정리해야죠. 옹호하고 막으려고 한 사람도 말해야죠. 아직 내란이 어떻게 기획됐고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지금 전모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국무위원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가 안 밝혀지고 있고요. 그런데 최근에 경찰발 보도를 보면은 한덕수, 네. 뭐 최상목, 예. 이상민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진술과 거짓말. 전반적으로 배치되는 CCTV 영상이 발견됐다. 이거 거짓말하고 아니에요? 입을 맞췄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무위원들 한번 쭉 봐야 되고 네. 그다음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과연 그날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인가? 네. 이 부분도 수사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네. 한번 밝혀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자, 대통령실 관계자들, 그렇죠. 정진석을 포함한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지금 제대로 수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렇지. 검찰, 대통령실. 네, 근데 대통령이라는 자가 내란을 기획하고 준비하는데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관련이 안 됐다? 그거 이상하잖아요. 말도 안 되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다음에 진짜 내란을 기획한 사람은 누굴까? 예를 들어 현직 군인들, 현직 뭐 관료들만 있을까 아니면 뭔가 현직이 아닌데 기획하는 데 관여된 사람이 있지 않을까? 이런 의심도 저희들이 해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기획자들. 강력하게 의심한 기획자가 있으니까 일이 벌어졌죠. 그러니까요. 이게 그래서 무슨 그냥 하루아침에 삼겹살 구워 먹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삼겹살 구울 때도 기획합니다. 맞아요. 너 삼겹살 사와라. 맞아요. 그렇죠. 네. 상추 씻어와라 이런 거. 그래서 그 기획자들 이런 부분이 좀 수사가 돼야 돼요. 예. 정진석 비서실장이 손해를 흔들면서 용산을 빠져나갑니다. 페북에 소외 글도 올립니다. 이걸 가만히 둬야 되나. 윤석열 정부 기록물 다 치워놓고 맞아요. 다 없애놓고 며칠 동안 그렇게 없앴을 거예요. 며칠이 아니죠. 이 시간 동안. 그러니까 기억나시죠? 이 대통령실에 있던 사람들이 사의를 표명했을 때 예. 한덕수가 사표를 반려해요. 예. 그리고 계속 일을 하라 그래요. 예. 근데 했던 일들이 주로 기록 폐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그 사람들 거기서 뭐 해? 그러니까요. 하면 안 되지. 증거인멸 및 기록 폐기 아니었던가라고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네. 상황을 보면. 한덕수의 죄는 끝까지 쫓아가서 한덕수 물어야 돼. 너무 많은 잘못을 해놓은 것 같아요. 예. 근데 뻔뻔하게요. 그렇게 뭐 자기는 뭐 모든 법을 다 준수하는 것처럼 했는데 한번 밝혀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그 사람으로 또 후보를 바꿔치기 하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한덕수로. 참 오죽했으면. 네네. 예. 자, 윤 정부 인사들, 특별히 대통령실 인사들 끝까지 주목해야 됩니다. 매국노 팀이에요. 매국노라고 볼 수 있는데 한덕수 총리 그리고 그다음에 정진석 그리고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 절대 잊지 말고 끝까지 가서 쳐다봐야 되는데 자, 수사를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아까운데 증거인멸 하는데 아우 걱정이에요. 근데 뭐
특검법 같은 경우 법 통과되면 예. 당연히 거부권 행사 안 하거든요. 예. 빨리 공포할 거고 예. 그다음에 특검 후보 추천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정부기 때문에 예. 아주 신속하게 진행될 겁니다. 네. 죄 지은 대로 벌을 받아야 됩니다. 당연한 건데 윤석열 정권에서는 그게 어려웠잖아요. 그게 개혁이고 그게 정치입니다. 사실 말씀드리면 정상이에요, 정상. 예.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 특검 민주당이 정권 잡더니 특검부터 밀어붙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국회에서 지금 3번, 4번 막 계속해서 통과했던 법들이 맞아요. 예? 아니 그동안 저희들이 이 법을 진짜 말씀하신 대로 3번, 4번 통과시켰다가 거부권에 막혔을 뿐이지. 네. 저희가 뭐 이 특검을 지금 와서 막 하겠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거부권을 행사한 건 윤석열이었어요. 최상병 특검법 3번. 네. 내란 특검법 2번. 맞아요. 김건희 특검법 4번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맞아요. 근데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으니 이거는 예전부터 해야 된 일을 윤석열이 막았다가 맞아요. 이제 바뀌면 순리대로 가는 거지. 그리고 이거를 기억해서요. 방금 전에 대선이 끝났어요. 네. 대선 때 국민들이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네. 민주당을 선택했어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이거 계속 해왔고요. 하라고 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 하겠다고 그랬어요. 네. 근데 국민들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네. 따라서 여기에 오히려 반대하고 따르지 않는다는 건 대선의 의미, 예. 대선에서 국민들이 보여준 어떤 표심의 의미 이런 것들을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거부권은 없습니다. 이제 특검의 시간입니다. 이제 진실의 시간입니다. 김주현 민정수석도 잊지 맙시다. 그래, 좋은 지적입니다. 안가해동 4인. 그러니까 대통령실 관계자 중에 핵심이죠. 그렇죠. 네. 박성재, 이상민, 이완규, 김주현. 특별히 김주현이 어떤 역할을 했을까? 자, 윤석열이 대통령 시절에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 그 큰 문제가 있을 때 김주현하고 계속 전화하잖아요. 맞아요. 저 박성재하고 전화하지 않습니까? 이상민하고 전화하지. 저 사람들이 내란을 기획했을 가능성이 가장 크고요. 그러니까 뭔가 말을 맞춰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계속 통화하지 않을까? 그리고는 12월 4일 날 그래서 망가에서 만난 거죠. 대통령만 간다는, 대통령 주변 사람만 가는 저 집에서 뭐 했을까? 자,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상민, 박성재, 이완규, 김주현. 이완규를 헌법재판관에 같이 알받게 하려고 했잖아요. 철회해서 지명 철회했어. 네, 오늘. 아이고, 잘했다. 지명 철회해서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이완규는 수사받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네. 저 네 사람들 다 수사받고 네. 감옥에 당장 체포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당장 지나가면 체포하고 싶어요. 저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국회에서 만났거든요. 네. 엘리베이터 따라가면서 체포하고 싶었어. 잡고 싶었어. 너 나쁜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국회에서 내가 욕을 못했는데 자 추경호도 꼭 잡아주십시오. 12월 3일 밤 윤석열과 통화했지 않습니까? 박성재 잡아야 되는데 체포해야 되는데 저 사람들 지금 박성재 끝까지 서울지검장 이렇게 옷 벗기고 이렇게 퇴임식 시켜주는 거 없어요. 끝까지. 참. 자기네들 사람들은 다 그냥 사표도 수리해주고 다 했는데. 그러니까요. 네. 자, 김건희 소환 소식이 들립니까? 아니 그때 뭐 소환한다 그러더니만 대선에 영향을 미칠까봐 소환 좀 하지 말아달라. 그분이 정치인, 그분이 대선 나왔어? 그러니까요. 근데 아직까지는 얘기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없어요. 네. 자, 지난주까지 세 번 와달라고 3번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인데. 자, 김건희 소환될 겁니다. 바로 다음 주에는. 이제는 뭐 명분이 없으니까 다음 나가야죠. 주에는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나가야죠. 그리고 3번 불렀는데 안 왔으면 체포영장 발부가 그렇죠. 가능. 그리고 이번에 그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잖아요. 네. 근데 그때 그 찾으려고 했던 물건들이 없었다. 네. 행방을 모르겠다. 예. 이러면 증거인멸의 의혹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소환도 불응하고. 근데 사안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안이 너무 많아. 한 번 불러서 정리가 안 될 거예요. 해야죠 뭐. 그런데 네. 자, 대통령급 영부인이 이렇게 불려간 이런 부조리로 이런 의혹으로 불려간 적이 없는데 부르면 신병을 확보하는 거 아니냐, 확보해야 된다는 검찰 수사팀의 의견이 분명히 있었어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수사에 계속 불응해 왔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체포라든지 구속이라는 것도 수사를 위한 거거든요. 예. 벌을 주기 위한 거라기보다는 네. 뭔가 집중적으로 속도 있게 수사를 하고 예. 이 사람이 증거를 인멸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 증거인멸의 의혹도 있는데다 수사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수사를 계속 지연시키고 있잖아요.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특히 공소시효 문제도 걱정되는 사건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빨리 뭔가 신병을 확보해서 집중적으로 속도 있게 수사를 해야죠. 예. 저 선거 당일날 네. 윤석열, 김건희 투표하러 나왔는데 너무 저는 기괴하더라고. 아니 본인들 때문에 지금 6월에 대선 치르고 있는데. 그래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 원인을 제공인데 막 웃으면서. 네. 황당하지 않아요? 이걸 어찌 봐야 됩니까? 저는 그래서 약간 뭐 사이코패스라고 보통 네. 보는 약간 정신병리학적으로 뭐 가해성 뭐 그런 아니 본인들 때문에 지금 조기 대선을 치르는데 아무렇지도 않듯이 투표를 하고 있어요. 네. 예. 출국 금지 먼저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해외에는 못 나가니까 도주도 못 하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어디 간다는 거요 다 경호처에 보고해야 돼요. 이제 경호처장, 차장 다 바뀌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잡아야 될 사람이 너무 많아요. 최상목도 수사해줘. 최상목. 법률가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판사들이 제가 판사 취직 계속 하잖아요. 최상목과 한덕수의 위헌 위법 이거를 처벌하지 않으면 이제 법원의 판결이 아예 뭐 무시될 수도 있다면서 엄청나게 큰 죄를 지었다. 내란도 내란이지만 한덕수 최상무는 꼭 처벌해야 된다. 이런 판사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한덕수하고 최상목은 국가기관이었죠. 예. 그 당시 신분이 국가기관이죠. 국가기관이었죠. 예, 예. 자연인이 아니에요. 대통령이었잖아요. 네. 권한대행이고 부총리고 총리고 그래서 네. 국가기관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연인이었다면 혹시나 봐줄 수는 있는데 예. 이 사람도 국가기관이었고 예. 헌재의 결정은 국가기관을 기속하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국가기관인 사람들이 국가기관을 기속시킨다는 헌법재판소법을 무시하면서 특히 헌재의 결정을 무시했어요. 네. 그럼 이거는 진짜 문제가 있죠. 네네. 이거는 그것만 따로 떼가지고 수사를 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수사할 필요도 없어요.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 봤잖아요. 옹기종기. 잡아가야죠. 잡아가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헌재가 무슨 결정을 내도 안 따른단 말이에요. 자, 그렇죠. 예. 헌재 결정 안 따르면 어떻게 하냐? 안 따르는 거죠. 뭐. 그렇죠. 예. 검찰이 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경찰이 한덕수 한덕수와 최상목이 어디 간다. 이제 경호원도 없잖아요. 어디 간다. 그러면 제가 체포해도 됩니까? 난 체포하려고. 나 봐봐. 내 변호사에 당신이 이제 의원이니까. 공수처에 예. 고발이 돼 있지 않나 싶은데 그 부분? 아니 그런데 한덕수 최상목 체포해야 돼. 찾아보라고 보자마자 체포해야 되는데 어찌할까. 저는 체포할 테니까 뒷감당은 저 의원님이 이제는 내 변호사는 아니니까 어쩔 수 없지만 네. 저는 체포하려고. 만나면 체포하려고. 예. 윤석열도 다시 구속되나요? 가능성은 있나요? 구속됩니다. 가능성 있습니까? 99.99%라고 볼 수 있습니다.